한인 차세대 리더 네트워킹 행사가 지난 금요일 저녁 6시 온타리오주 토론토 델타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주관하고 주 토론토 총영사관이 후원했습니다. Today's event is an opportunity for people in the Korean community to start to network with one another, to rebuild our relationships after the pandemic. 빙고 행사에는 의료와 IT, 정부기관, 금융, 법률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한인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의 성원에 힘입어 참석 인원을 늘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했습니다. 기조연설에선 형제가 경찰인 김승열 씨가 경찰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전하며 원하는 일에 계속 도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도전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노하우도 쌓아져 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원하시는 꿈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설이 끝난 뒤에는 참석자 질문을 받아 궁금증이나 노하우를 전해 듣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앞서 코트라의 이강희 부장은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시기인 만큼 1.5세대의 자부심을 갖고 강점과 네트워킹을 살려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갈 것을 전했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한국계 캐나다인으로서 우리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는 동시에 한인 커뮤니티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처음엔 다른 분야의 참석자들을 한 테이블에서 만나 소개하고 서로에 대해 물어가며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 같은 산업군에 종사하는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행사 참석자들 모두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프로그램 준비도 너무 많이 하시고 게스트 스피커 분들도 너무 말씀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늘 만나신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랑 명함을 주고받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링크드인이나 그런 SNS를 통해서 서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연락이 좀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다른 분야에 있는 한인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한인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참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한인 차세대 리더 간의 교류 확장은 개개인은 물론 커뮤니티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지난주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하철 안에서 묻지마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토론토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무서운 생각이 자꾸 든다며 주변을 살피게 되고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돌아보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이파크 지하철 공격 피의자가 오는 수요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엔 길거리 묻지마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 7시 반 빅토리아 스트리트과 던다스 스트리트 이스트에서 가만히 서 있는 피해 남성 뒤로 나타난 괴한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또 일요일 새벽 5시 45분엔 영과 아델레이드 스트리트에서 잠자던 노숙자가 얼굴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2명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토론토 경찰은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3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범행 당시 상하이와 야구모자, 헤드폰 모두 검은색을 착용했고 건설용 부츠를 신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찍힌 이미지를 공개하고 이 남성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묻지마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시민들은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공포심이 커진다며 이젠 길을 걸을 때도 누군가 나타날 것 같아 무섭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특히 이런 묻지마 범죄는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기 때문에 불안이나 공포심이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개인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포함해 이런 유사 범죄가 최근 3년 동안 증가했으며 스트레스가 한 요인입니다. 전문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 전반에 화가 많아진 데다 경제적인 이유 등이 더해지면서 분노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오후 4시쯤엔 에글링턴 애비뉴 웨스트 인근 더퍼린 스트리트와 스케일 애비뉴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흑인 용의자 이미지를 공개하고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내년부터 빈집세를 본격 부과합니다. 2017년부터 만지작거리던 시는 지난해 빈집세율을 1%로 확정하고 2023년부터 세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토론토시는 최근 주택 소유주들에게 빈집 여부 신고를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주택 소유주는 빈집일 경우는 물론 빈집이 아니더라도 현재 상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오는 2023년 2월 2일까지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2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빈집으로 간주해 빈집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시는 이달 말쯤 인터넷을 개설해 소유주가 빈집 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대다수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빈집세는 1년에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100만 주택이 비어있는 경우 세금은 $10,000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사망했거나 병원 또는 장기요양원에 있는 경우 또 대대적인 보수나 개조공사,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빈집세 도입을 통해 시는 1년에 $5,500만 $6,600만 걷어들일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빈집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동시에 임대 공급을 늘려 주택난을 해소해주기 위한 대책입니다. 토론토 이외의 오타와시도 빈집세를 도입하고 집 주인들에게 신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차이나타운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11시 15분쯤 스파다이너 애비뉴와 던다스 스트리트 웨스트에서 길을 건너던 73세 여성이 던다스에서 스파다이너 애비뉴 북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포드차 벤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들의 대시캠 영상이나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한 토론토 경찰은 현장에 남은 56세 사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번 충돌 사고와 관련이 있는 TTC 차량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 7시인 미시사가 콜티니 파크 드라이브와 에드워즈 블루버드에서 행인 한 명이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필지역 경찰이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새벽 1시 온타리오주 토론토 쉘번 스트리트 인근 던다스 스트리트 이스트 319번지 다주택에서 큰 불이 나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60명에서 8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짙은 연기에 휩싸인 건물 안에서 주민들을 급히 대피시키고 1시간 30여 분 만에 불길을 진압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70대 남성을 포함해 2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소방관 2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3층에 있던 한 가구에서 불이 시작된 이후 복도 전체로 짙은 연기가 번졌고 이로 인해 3층과 4층에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밤중 급히 대피한 주민 중 일부는 귀가했지만 나머지는 임시 버스에 머물렀으며 언제 귀가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밤엔 스파다나 에비뉴 인근 가디너 익스프레스웨이 다리 밑에서 불이 나 텐트에 있던 남성 1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이며 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캐나다의 탈플라스틱 사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운 연방정부는 우선 오는 20일부터 식품점의 비닐봉지와 테이크아웃 용기, 일회용 빨대, 플라스틱 식기류, 커피나 음료 젓는 막대의 수입과 제조를 전면 금지하고 관련 업체들의 재고 처리 기간을 고려해 판매는 내년 12월 20일부터 금지합니다. 캔이나 병을 담는 데 사용하는 실리콘 포장재는 내년 6월 수입과 생산이 중단되고 2024년 6월부터 판매가 금지되며 빨대가 부착된 주스는 2024년 6월까지는 판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정부는 2025년엔 대부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과 제조, 판매가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지 품목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향후엔 사용 금지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캐나다 한국 대사관은 2023년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 홍보대사에 한국계 캐나다 배우 윤진희 씨를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진희 씨는 한국인 이민자 가족을 다룬 시트콤 김신의 편의점에서 엄마 역을 맡아 열연하며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올해 캐나다 스크린 어워드 코미디 부문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뭉순 주 캐나다 대사는 윤 씨가 캐나다에서 개척해온 여정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며 양국의 인적 교류를 상징하는 윤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씨는 부모님이 태어나고 자란 한국과 캐나다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준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깊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윤 씨는 명예 홍보대사로서 캐나다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에 참석하고 홍보하며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한국 공공외교에 공헌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수교 60주년 홍보대사에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피겨 여왕 김연아 씨를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